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카페 사장 수아리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폼 클리너에 대한 질문 댓글이 많았는데요. 다이소의 3,000원짜리 제품으로 세정력이 기대만큼 좋지 않아서 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보라색 거품이 나오는 게 신기하니까 큰 기대 없이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폼 클리너보다 세정력이 좋아서 제가 자주 쓰는 제품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매장과 집에서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는 다이소 꿀템들을 모아봤습니다. 다이소는 가성비 좋은 꿀템들이 많아서 우리 모두 즐겨가는 국민 가게인데요.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제품도 있는 만큼 제품 리뷰를 꼭 보시고 매장에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사용해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삶의 질을 높이는 다이소 꿀템들과 저의 활용 방법 함께 보시죠. 첫 번째 소개할 제품은 물에 씻어 계속 쓰는 롤 클리너인데요. 씻으면 접착력이 살아나서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그만큼 쓰레기도 덜 나오고 리필 구매 비용도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심에서 구매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테이프 클리너는 머리카락이나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몇 번 굴려주고 나면 더 이상 접착력이 없어져서 여러 장을 떼내게 됩니다. 해픈만큼 리필을 자주 사야 하는데요. 긴 머리카락의 경우 테이프 클리너에 엉겨붙어 한 컵을 제거해도 머리카락이 떨어지지 않고 남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세 장씩 쓰는 일도 종종 생기고요. 제 방에 머리카락과 먼지만 제거해 주는데도 테이프를 떼어낼 때마다 좀 아까운 생각이 들거든요. 애완동물을 키우는 분들이라면 테이프 클리너의 리필 구매 비용도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씻어 쓰는 롤 클리너는 가성비가 아주 좋습니다. 사용은 물로 씻어서 물기만 좀 제거하면 접착력이 다시 살아나서 새 것과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접착력 있는 부분은 얇은 젤리를 붙여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젤리처럼 말랑말랑한 쿠션감이 있어서 울퉁불퉁한 표면에서도 먼지나 머리카락이 잘 붙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루바닥이나 테이블은 평평해서 상관없겠지만 장판 아래 바닥 표면이 매끈하지 못한 경우에는 쿠션감이 있는 씻어 쓰는 롤 클리너가 아주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롤 테이프 클리너를 몸과 옷에 붙어 있는 머리카락과 먼지를 제거할 때도 종종 사용하는데요. 매장에서는 이케아에서 구매한 사선 커팅 테이프 클리너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씻어 쓰는 롤 클리너로 이것을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접착력 부분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았지만 손잡이의 방향이 좀 아쉬웠습니다. 몸과 옷에 사용할 때는 손잡이가 중간이 아닌 한쪽 끝부분에 달려있는 것이 더 사용하기 편하더라고요. 씻을 때의 꿀팁은 물을 적신 뒤 세로로 세워서 위아래로 문지르면 먼지와 머리카락이 잘 떨어집니다. 가로로 두고 세척해보니 시간이 더 오래 걸리더라고요. 물을 충분히 적신 뒤 꼭 세로로 세워서 세척해보세요. 사용 후 물로 씻어야 하는 불편함은 좀 있지만 일회용품 사용 시 늘어나는 쓰레기들을 보며 느껴지는 죄책감을 덜 수 있는 제품입니다. 종이 상자에 담겨져 있는 위생백과 위생장갑은 사용하다 보면 종이 상자가 눌려지기도 하고 찢겨지기도 해서 서랍장이 너저분해지기 십상이죠. 위생백과 위생장갑 등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쏙쏙 뽑아 쓰는 비닐 정리함입니다. 사실 20리터 종량제 봉투를 보관할 정리함이 필요해서 찾아보던 중에 알게 된 제품인데요. 저희 동네 다이소에는 S 사이즈와 M 사이즈만 있더라고요. 비닐 정리함의 사이즈를 고를 때 가장 고려해야 할 것은 넣을 제품의 가로 사이즈입니다. 내용물의 가로 사이즈가 20cm 이하라면 S 사이즈를, 26cm 이하라면 M 사이즈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비닐 정리함을 열어보면 용도를 구별해주는 스티커와 비닐 등의 내용물을 접어서 거치하는 받침이 들어있습니다. 이 받침은 내용물을 감싸서 아래로 처지지 않게 하는 용도인 것 같습니다. 저는 비닐 외에 포장에 사용하는 얇은 종이와 리본도 비닐 정리함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희 매장에서는 포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포장재들이 여기저기 많이 널려 있어서 늘 정리가 필요합니다. 선물 상자에 제품을 넣기 전에 얇은 속지를 깔고 있는데요. 이 종이는 힘이 없어서 어디 세워두기도 힘들었는데 이 비닐 정리함에 넣으니 아주 좋더라고요.
두꺼운 종이라면 어렵겠지만 이 얇은 종이는 아주 잘 뽑아집니다. 리본의 경우에는 거치대가 없다면 이게 동글동글해서 여기저기 굴러다니기 딱 좋은데요. 비닐 정리함에 넣어서 세워서 보관하면 풀어서 쓰기에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두께가 3cm 이상의 두꺼운 리본은 들어가지 않겠지만요. 여러분은 식재료에 따라 분리해서 도마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육류, 생선, 과일, 야채 등으로 용도를 분리해서 도마를 따로 사용하는 것이 정석이지만 자취생이나 단출한 살림을 꾸리는 분들이라면 여러 개의 도마를 둘 곳이 마땅치 않을 텐데요. 이럴 때 유용한 제품인 잘라 쓰는 도마를 소개합니다. 저의 경우 매장에 여러 개의 도마를 둘 곳이 마땅치 않기에 간단히 음식을 만들어 먹을 때 유용하겠다 싶어서 구매해 보았습니다. 캠핑, 낚시, 바비큐, 피크닉 등 야외에서 요리를 해야 할 때 짐을 간소화할 수 있어 아주 유용한 아이템이 될 것 같습니다. 도마를 용도별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이유는 익히지 않은 육류나 어패류의 균들이 조리된 음식에 들어가서 오염될 가능성을 막기 위함인데요. 어패류의 비브리오균이나 육류의 살모넬라균, 박테리아 등은 인체에서 식중독이나 대장균 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아기나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더욱 신경이 쓰일 텐데요. 그래서인지 요즘 엄마들이 이유식을 만들 때 잘라 쓰는 도마를 사용해서 교차 오염을 방지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김치와 같은 음식의 착색, 생선의 비린내, 고기의 기름기 등 냄새가 강하거나 물들기 쉬운 식재료를 마음껏 손질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다이소에는 종이로 된 일회용 도마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종이라 칼집이 남는다는 리뷰가 있었습니다. 잘라 쓰는 도마는 종이보다는 두껍고 탄력이 있어 칼집이 나지 않아서 세척해서 다회용으로 사용하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PE 재질이라서 사용 후 깨끗이 세척하여 비닐류로 분리 배출하면 됩니다. 잘라 쓰는 도마의 한 면은 오돌도돌하고 한 면은 매끈한데요. 어떤 면이 앞이고 어떤 면이 뒤인지 몰라서 이렇게 저렇게 사용을 해보았습니다. 도마가 휘어지기 때문에 손질한 재료를 냄비나 그릇으로 옮기기도 쉽고 필요한 만큼만 잘라서 사용할 수 있어서 경제적이었습니다. 제품 내부에는 손 다칠 위험이 적은 커터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양면 테이프를 떼어내고 상자의 모서리면에 부착해 주시면 됩니다. 커터를 자세히 살펴보니 양쪽에 칼날이 숨겨져 있더라고요.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양방향 커팅이 가능합니다. 다 쓰고 나면 이 커터를 버리기가 좀 아쉬운데요. 랩 자를 때 깨끗하게 잘리지 않아서 힘들었던 분들은 이 커터를 버리지 말고 랩 커터로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랩뿐만 아니라 랩보다 두껍고 빳빳한 종이 호일도 이 커터로 자르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요즘 환경을 생각하는 분들이 일회용품 대신 텀블러 같은 다회용 제품들 많이 사용하는데요. 여러분들은 텀블러나 보틀에 찌든 때 어떻게 세척하시나요? 베이킹소다와 따뜻한 물로 세척해 보았는데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찌든 때를 없애기에는 베이킹소다만으로는 부족하더라고요. 저희 매장에서도 찻잎을 우리는데 티보틀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다이소에서 발견한 텀블러 세정제를 구매해 보았습니다. 제품의 설명을 보니 산소 발포의 폭풍 세정으로 손이 닿지 않는 텀블러의 찌든때를 문지르지 않고도 말끔히 제거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사용법은 글과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한 상자에 3.5g짜리 12개 입으로 구성되어 있고 500ml당 1개로 세척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희 매장의 티보틀은 350ml라서 반으로 잘라서 사용해 보았습니다. 가위로도 쉽게 잘라지더라고요. 먼저 세정을 원하는 용기에 세정제를 넣고 따뜻한 물을 90% 정도 채웁니다. 씻는 김에 에스프레소 추출 샷잔에도 텀블러 세정제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뚜껑을 덮고 함께 있는 세정 중 스티커를 붙여준 뒤 1시간에서 2시간 뒤에 헹궈내면 됩니다. 문지를 필요가 없다지만 깨끗하게 헹구기 위해서 부드러운 수세미로 닦아보았더니 커피 원두에 기름때가 지워지고 새것처럼 반짝반짝 거리더라고요. 티보틀도 밑면까지 깨끗해져서 만족한 제품입니다. 텀블러뿐만 아니라 물병, 커피포트에도 사용 가능하다고 하니 한번 사용해보세요. 유리창 밖에서 누군가의 시선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가정이나 매장, 사무실 등의 유리창에 사용하면 좋은 반투명 시트지입니다. 땡땡이 무늬, 꽃무늬, 한지 무늬 등이 있는데 저는 제일 깔끔하고 무난한 반투명 안개 엠보로 구매했습니다. 반투명이라 햇볕도 잘 들어오고 시선 차단도 잘 되어서 만족하면서 시공했습니다. 한국 제품이고 PVC 재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펼쳐보면 시공 후 안이 보일 것 같지만 몇 발자국 떨어져서 보면 안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커튼과 비교했을 때 장단점이 있겠지만 창문 시트지는 가성비템입니다. 시공하고자 하는 창문의 사이즈가 각각 다르겠지만 저의 경우 이 한 개로 창문 4개를 시공했습니다. 처음에는 방법을 몰라서 쭈글쭈글하게 붙어버렸는데요. 이것도 하다 보니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유리창 시트지 붙이기 꿀팁 알려드릴게요. 먼저 부착할 면에 이물질을 닦아주고 시공할 창문의 유리 사이즈보다 1에서 3cm 정도 여유를 두고 재단합니다. 재단한 시트지 뒷면에 이면지를 10cm 정도만 떼서 유리창의 윗면부터 붙여줍니다. 유리 양쪽 옆에도 위치를 잘 잡았다면 이면지를 조금씩 떼면서 붙여주는데 위에서 아래로, 중간에서 바깥으로 밀대로 밀면서 붙여주세요. 저는 밀대를 못 찾아서 안 쓰는 카드로 밀어서 붙였습니다. 공기가 들어가서 기포가 생겼다면 붙였던 곳을 살짝 들어 올려 다시 붙여줍니다. 다시 붙이지 못하는 경우에는 바늘이나 칼로 기포를 터뜨려 밀어주면 됩니다. 유리창에 시트지를 다 붙였다면 유리창 끝을 칼로 잘라준 뒤 여분의 시트지를 제거해주면 완성입니다. 남은 시트지가 있어서 어디다 활용해볼까 하다가 지난 지진에 금이 간 화장실 타일 위에 붙여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타일이 떨어질까봐 불안불안했거든요. 부분만 타일 교체를 하려니까 비슷한 타일이 없고 전체를 시공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임시 방편으로 시트지를 붙여보았습니다. 혹시 남은 시트지 활용법 알고 있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올해의 겨울은 유난히 추운 것 같습니다. 연말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는 더욱 행복한 일 많이 생기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